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랩터스와 히트의 2연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 팀이 시즌 초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제 랩터스의 지난 경기 리뷰와 다음 경기 프리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랩터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백투백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NBA에서 같은 팀과 백투백 스케줄을 붙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요. 올 시즌 코로나 사태로 이제 각 팀마다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한 팀과 백투백으로 붙는 경기들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며 동부의 강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두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두 팀의 사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현재 5승 7패, 토론토 랩터스는 5승 8패로 5할 승률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2연전을 만약 한 팀이 싹쓸이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권으로 순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마이애미 히트는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로 인해서 주요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전력을 갖고 싸워본 적이 적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파이널을 치르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새롭게 시즌이 개막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후유증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영입을 위해서 제이 크라우더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요. 뛰어난 윙 디펜더인 제이 크라우더가 없음으로 인해서 수비적인 공백도 지금 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마이애미 히트가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긴 하지만 정규 시즌에는 5번 시드에 불과한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동부에서 2위를 한 강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 야심차게 영입한 FA 선수들이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년 전 우승을 위해 여러 선수들을 트레이드했는데요. 직전감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벤치에 있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내줬습니다. 따라서 벤치의 약화가 또 한 가지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시멈 플레이어죠. 파스칼 시아캄이 이번 시즌에 들쑥날쑥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랩터스의 부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영입했던 FA인 알렉스 렌은 채 20경기도 채우지 못하고 방출되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늘 전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에도 여러가지 루머가 나왔었고 현재는 브래들리 빌 관련 루머가 나오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는 휴스턴 로켓츠 소속이죠. 빅터 올라디포가 마이애미 히트에 관심이 있고 마이애미도 올라디포를 영입하는데 크게 관심이 있다는 여러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이번 시즌 파스칼 시아캄, 프레드 밴블릿, 오지 아누노비에 재계약을 하면서 이 셋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아캄의 활약을 본다면 앞으로 랩터스의 미래가 많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사이 유지리 사장은 이 3명의 재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랩터스는 탱킹을 하지 않고 늘 플레이오프권의 전력을 가지면서 팀의 강화를 노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마사이 유지리 사장의 안목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아캄의 모습을 보면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랩터스 코어 3인방과 이제 팀 전체 샐러리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 3명이 팀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지 아누노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아직 신인 계약이기 때문에 연봉이 작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연장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봉이 대폭 오릅니다.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는 맥시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세 선수 중에서는 가장 연봉이 많습니다. 프레드 밴블릿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연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봉이 올해는 팀 전체 샐러리 19%이지만 이렇게 샐러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이는 랩터스가 2021년 오프 시즌에 주요 빅 FA를 영입하기 위해서 프레드 밴블릿과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올해도 이 세 선수의 연봉 총합은 팀 전체 샐러리의 50%가 되고 앞으로 이제 이 세 선수의 연장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는 67%, 팀 전체 샐러리 캡의 3분의 2나 됩니다. 물론 NBA가 소프트 캡을 적용하고 있어서 샐러리 캡을 초과해서 선수들을 영입할 수는 있지만 이 세 선수들이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파스칼 시아캄이 들쑥날쑥한 활약을 하니까 이제 랩터스 팬으로서는 늘 마음이 정말 화가 났다가 이제 풀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지난 경기 리뷰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23점 대승을 거뒀습니다. 키포인트 3가지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르징기스를 경계한다, 유니콘 경계령이라고 했었는데요.
포르징기스가 팀 최다 득점인 2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9대8 근소한 승리를 거뒀고 전체 리바운드로 본다면 46대38로 그 차이는 더 도드라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스칼 시아캄에 대해서였는데요. 전반전에 시아캄은 이제 9개 야투를 쏴서 하나밖에 못 넣는 진짜 최악의 부진을 보였지만 후반전에 시아캄은 야투율 60%의 15득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득점들이 클러치 상황에서 나왔던 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영향가가 있었습니다. 좋았던 부분들을 한번 복기해보자면 카일 라우리의 효율이 돋보였습니다. 슛을 12개만 쏘고도 23득점을 기록했고 득점 외 스탯에서도 좋은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스탠리 존슨의 활약이 도드라졌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현재 오지 아누노비의 백업을 하면서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루카 돈치치 등 댈러스 매버릭스의 주요 선수들을 마크하면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부시에 이번 경기에서도 21득점 10리바운드 3블락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른쪽이 오지 아누노비고 왼쪽이 스탠리 존슨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되게 닮았는데 멀리서 경기하는 걸로 보면 정말 많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3연승 한다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3연승 할 줄 몰랐는데 3연승 기어이 했네요. 다음 경기 프리뷰입니다. 이제 마이애미 히트전이고 승리를 가릴 키포인트 3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일러 히로 이야기입니다. 타일러 히로는 이제 2년차인 선수인데요. 요 근래 공격력이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30득점 이상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세를 타면 걷잡을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지 아누노비나 아까 이야기했던 스탠리 존슨이 아주 이를 악물고 수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프레드 밴블릿입니다. 지난 경기 6득점으로 시즌 최악의 부진이죠. 시즌 최악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밴블릿의 활약 없이는 이렇게 마이애미 히트 같은 강팀을 이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밴블릿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4쿼터 마무리입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아무래도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에 강하고 또 가비지 승부보다는 이제 접전 승부의 승리가 많다는 뭔가 승부처에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랩터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초에 이제 리드를 많이 날리거나 이제 한번 쉽게 무너지는 등 이런 좀 클러치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4쿼터 마무리를 단단히 함으로써 히트와의 경기에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히트 대 다이노소어. 이 공룡의 강함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열에 타 죽으면 안 되겠죠.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환영이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